안녕하세요, 부꾸미들 꾸닝입니다. 여러분, 제가 경매를 명도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경매의 꽃은 명도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경매에 대해서 꾸준하게 차하러 간다, 사전조사 하러 간다, 이렇게 인스타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다 보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경매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으셔서 오늘 뭔가 딱 정리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문의를 하는 분들은 본인들도 경매에 관심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어떻게 입문을 하는 게 좋겠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이제 경매를 처음 시작하게 된 거는 싱글맘 부동산 경매로 홀로 설기라는 책을 읽고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부동산을 하기 위해서 임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1년 정도 다니게 되었고 부동산 임장은 혼자서 다녔어요. 공인중개사를 끼고 내가 그냥 서울 끝자락에 있는 내 시중에 있는 금액으로 아파트를 사려면 어느 정도 금액인지는 알아야 하기 때문에 1년 정도 한 5군데에 대한 아파트를 임장을 다녔던 기록이 있었고요. 그리고 작년부터는 경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다 저도 생각을 했었지만 그냥 움직이지 않았어요. 경매에 대해서는 법도 잘 모르고 경매에 대해서 무서운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대출도 안 되지 않냐,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 나가면 어떡하냐라고 무서운 것들이 있다 보니까 여자로서는 솔직히 좀 무서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매에 대한 것들은 책으로 뭔가 먼저 접하게 되었고 무서움을 이제 없애지는 동안 좀 기다렸던 기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책을 읽다 보니까 진짜 경매하고 싶은데 어떻게 물건을 찾아야 되고 또 어떻게 입찰표를 써야 되며 어디서 입찰표를 쓰는지 자체를 모르고 있는 부분이었어요. 당연히 책에서는 이 아파트의 금액을 평가를 했더니 나는 이 아파트의 금액을 얼마라고 생각을 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가격을 썼었어 라는 책에서는 모두가 다 나와 있거든요. 부동산 경매 금액의 관리 분석 방법은 책에 나와 있지만 실제로 몸으로 접해서 입찰표를 쓰고 그 다음 입찰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법원 경매 입찰표를 낸 다음에 언제쯤 나를 부르는지 내가 언제 집을 가야 하는지 입찰 수치표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버려야 되는지 이러한 사소한 꿀팁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경매에 임한다고 하면 당연히 좀 아직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경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먼저 책으로 보고 나랑 좀 성향이 잘 맞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경매를 도전해도 문제가 없으실 것 같다. 경매를 도전하기로 마음먹었으면 실전반이라든지 강의를 들으면서 내 집 마련까지만이라든지 아니면 건물주가 되는 꿈을 꾼다든지 이렇게 자기만의 목표를 정한 다음에 강의 금액을 어느 정도 1년에 이 정도 투자해봐야겠다 라든지 이렇게 좀 목표를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먼저 내 집 마련으로 경매를 공부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3개월 동안은 책으로 받고 그 다음에 제가 정말 운이 좋게 부동산 경매 강사가 저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매 강사인 친구한테 이거저거 물어봤죠. 난 진짜 경매 하고 싶은데 내 집 마련 경매로 조금 더 저렴하게 사고 싶은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라는 걸 꾸준히 이야기를 했었고 그 친구가 6개월 정도 자기 실전 투자반을 운영을 할 예정인데 5명 정도 뽑고 있고 아마 너가 그러면 들어오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친구가 먼저 이야기를 해줘서 5개월 동안은 제가 경매 실전 투자반에서 이론 부분이랑 실전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배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6개월간 이 실전 투자반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시세 조사를 해야 합니다. 손품 발품이라고 하죠. 임장을 하셨던 부동산 불인이들은 보통 임장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을 거예요. 임장은 부동산의 기본인데 발로 가서 그 시세를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 분한테 예를 들어서 제가 홍대에 집을 살 거예요. 근데 이 홍대의 금액은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제일 잘 알거든요.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한테 거짓말을 약간 살짝 쓰면서 내가 학생인데 또는 내가 직장인인데 5천만 원에서 30만 원짜리 집이 없을까? 난 투룸을 사고 싶은데 투룸의 수요는 있나? 아니면 이 정도 가격으로
해가지고 내가 홍대에 집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공인중개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경매로 사는 것도 그 근처에 이 가격대에 형성되는 금액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시세조사는 꼭 필수입니다. 그래서 손품, 발품이라고 하는데, 발품은 이렇게 실제로 부동산 근처로 가서 발로 뛰어가지고 금액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손품은 인터넷들이 너무너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호갱노노라든지 아니면 네이버 부동산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홍대에서는 5천만 원이 60만 원짜리 월세가 있지만 삼전동에는 5천만 원에 90만 원의 월세가 있는 것처럼 이 지역마다 월세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손품, 발품으로 시장 조사가 꼭 필요합니다. 제가 경매로 집을 구매해서 3억짜리 금액이 지만 경매 같은 경우에는 1년 전에 권리부선사를 통해서 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1차 가격이 떨어지고 2차 가격이 떨어지고 이렇게 적정 가격을 찾아가면서 좋은 사람한테 팔리는 거거든요. 시세조사는 현재 시세를 믿으면서도 미래에 같이 투자할 만한 것인지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호재가 있는지도 꼭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손품, 발품을 먼저 했다면 이 집의 가격은 내가 마음속으로 적어놓고 이제 입찰을 들어가게 됩니다. 입찰을 들어갔을 때는 국회의원 투표라든지 대통령 투표처럼 투표함이 있어요. 그래서 금액을 쓰고 그 입찰 보증금은 경매 금액의 10%를 챙겨서 수표를 만들어야 돼요. 그 수표를 만든 금액으로 이제 제출을 하고 앉아서 기다리면 됩니다. 호명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예를 들어 오늘 네 번째 거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러면 네 번째에 썼던 사람들 우르르 불러요. 쿠닝님 나오세요. 부유전자님 나오세요. 설이님 나오세요. 막 이러면서 다 불러요. 다 6명씩 다 부르고 오늘 최고 낙찰가는 이겁니다. 설이님 앞으로 나오세요. 이렇게 해서 금액을 부르고 그 사람이 바로 가져가는 방법입니다. 입찰이 되었다면 바로 이제 대출을 해서 돈을 납입하는 거는 아니고 잔금 납부일이 있어요. 그 잔금 납부일까지 대출 금액과 그리고 제가 내야 되는 잔금 금액 그리고 법무사분한테 줘야 되는 금액을 마련한 다음에 잔금 납부일까지 법무사 비용 그리고 잔금 금액, 대출 금액을 법원에다가 입금을 하면 됩니다. 그 잔금 납부일 끝난 다음에 이제 법원에서 우편으로 와요. 이 우편을 보면 대금 납부일은 언제까지고 배당 기일은 언제입니다 라는 그 우편물이 오고 그 우편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스캔을 해서 법무사한테 전달을 했던 것 같아요. 법무사한테 전달한 다음에 이제 배당 기일 전까지 명도 확인서를 임차인분과 사인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 기일 날짜에 임차인들이 실제로 돈을 받아가기 때문에 그 근처에서 이제 사람들이랑 약속을 해서 인감증명서랑 인감도장 그리고 명도 확인서를 제출하고 그 임차인분들은 법원에 가서 보관함에서 금액을 찾아가는 이런 시스템이 경매입니다. 부동산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공매, 경매, 청약, 구축 아파트, 재개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쿠닝님은 이 5가지 중에서 경매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현재는 경매를 했었지만 그 전에는 청약 통장도 넣어서 꾸준히 청약도 신청을 해봤었고요. 현재는 지어지지 않았던 묶여있던 10년 전에 넣었던 지역주택에 금액을 투자한 적도 있고요. 청약이라든지 지주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파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임장도 다녔던 결과 있었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제가 생애 최초 주택을 샀던 것은 경매였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공매 같은 경우에는 싼 만큼 내가 권리 분석을 하고 그만큼 법을 좀 더 알아야지 투자의 가치가 있는 부동산 방법입니다. 2년 전에는 서울 끝자락에 있는 아파트를 보러 임장을 다녔다고 했잖아요. 제가 약간 마인드가 변했는데요. 아파트에 3억을 투자할 거냐, 빌라 2개에 3억을 투자할 거냐라는 뭔가 책을 읽고 깨우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가 아파트에 살면 실제 거주하기 때문에 부채지만 빌라를 2개를 사서 하나는 실제 거주하고 하나는 월세를 냈든 전세를 냈든 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내가 사용하는 금액을 방어할 수 있는 거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빌라를 구매를 하게 되었고요. 청약을 하면서 청약통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약이 잘 안 되기도 하고 청약이 되더라도 제가 잔금을 낼 수 있는 금액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빌라로 넘어갔던 계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사게 되면 제가 3억을 투자하더라도 예를 들어 대출 금액을 또 3억을 더 받아야 되잖아요. 이 3억에 대한 그 금액을 계속 이자만 납입을 하면서 살기에는 평생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있어서 다른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으로 책을 읽다 보니까 이렇게 빌라를 사서 하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무리하게 납입하기보다는 제가 선택한 최고의 방법은 이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모았던 금액을 다 온전히 주택에 투자할 거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것 또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전세금을 내면서 이 집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는 계속 꾸준히 한번 이야기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이건 여러분과 가치관이 다를 수도 있지만 개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집 투어하러 가보시죠. 오늘은 청소 안 된 집을 보여드렸지만 나중에는 틈틈이 제가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한테 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